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 잡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실질 심사 사유의 대상이 되면은 대상 지정이란 공시가 나중에 나올 것이고요. 그것으로 해서 뭐 상패냐, 뭐 개선 기간 부여냐, 뭐 여러 가지 건의 상황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일정한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현금도 지금 보면 한 1,500억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알짜 회사죠. 근데 이 알짜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실제 심사 사유 대상으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파지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횡령 배임 혐의 건의 사유가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최근에 소송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소송건을 그 법원 사이트에 가서 직접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요거는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피니트 헬스케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여하튼 정보는 중요할 때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피니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건이라든가 또 실질 심사 사유 발생한 이후에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제가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겁니다. 사인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횡령 배임 혐의 사실을 공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거래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횡령 배임 혐의 발생의 공시를 보면은 금액은 37억이에요. 자기 자본 대비 2.25%밖에 안 되죠. 3% 이상이어야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데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발생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죠. 37억이기 때문에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혐의는 횡령은 아니고요. 배임이에요. 배임. 이게 확정이 된 거냐? 아닙니다. 혐의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 그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특히 그 배임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 건이 뜨면은 무조건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그런 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왔던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 과거 기사입니다만은 여기 그 나와 있듯이 좀 잘못되어 있는 네, 그런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하여튼 막 그런 사항에 지금 현재 그 연루돼서 결국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지금 대표는 아닙니다. 대상자는 전 대표이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동대표로 알고 있는데 혼자서 배임 혐의가 배임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배임죄 폐지건에 대한 부분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 그 법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죠? 네. 자, 일단 그리고 여기서 그 보시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입니다. 그죠? 형사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데 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니까 뭐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하튼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기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재무적인 부분도 뭐 자본 잠식도 없잖아요. 자본금 122억짜리 회사인데 자본 총계가 무려 1,800억이에요. 122억까지 122억이 본전인데 재산이 1,800억씩이나 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이 잘못 연루돼 가지고 상폐된다는 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적자가 지금 현재 발생했나요? 여러분? 네, 적자가 발생했습니까? 여기 그 재무제표 보셔도 아시겠지만 흑자예요. 네, 흑자입니다. 분기도 28억, 13억 이런 식으로 1, 2분기에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한 26%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도 보면 자, 유동 자산이 무려 1,889억이고 유동 부채가 379억밖에 안 됩니다. 탄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동 자산 내용도 봐도 유동 금융 자산이 1,400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80억이에요. 한 1,6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번에 배임죄 37억, 1,600억에서 이거 깐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있는 거죠. 그죠? 뭐 물론 그렇게 볼 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과거에 소송건에 대한 공시가 계속 나왔었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요 사건 번호로 이모 씨외 20명이 임시주총 소집허가 뭐 이걸 또 냈어요. 요즘 그 잘 아시겠지만 이 소송이 계속 그 주주들에 의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은 이제 요건들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해임을 시키고 주주가 제안한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부결이 되니까 이런 건들 때문에 자꾸 이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주주들이. 그러니까 감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감사 바꿔야 되는데 감사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일부로 작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껄쩍지근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소송 제기한 건 요거의 그 재판 상황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신청인이 이 모시고 민사부 민사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그 진행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 기일이 10월 22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문 기일의 상황을 우리가 잘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인피니티 자체는 재무적으로 실적적으로 아무 이상은 없는데 이 내부 회계 제도권에서 뭔가 보완을 할 그럴 사항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감사라는 건 공정해야 되거든요. 주주 제안한 감사가 선임이 안 되는 건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껄쩍지근해요.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체킹을 하면서 어떻게 될 건지 여부를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정보 들어오는 대로 사인을 드리고 정보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피니티 헬스케어라고 꼭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야 제가 연락을 드리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바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바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파워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파워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